공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번 주까지는 오전 10시에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후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표 한번 올려보니까 오후 7시에 하자는 의견이 막 8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후 7시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월동할 때 꿀벌은 과연 어떻게 사느냐 요거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봄, 여름, 가을에는 뚜껑도 자주 열어보고 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리가 이루어지는지 뭐 자세히는 몰라도 이게 계략적으로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월동날 때는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서 우리가 과연 겨울에는 어떻게 살까? 그냥 잠을 자나? 뭐 하나? 뭐 그냥 숨만 쉬고 있나? 요걸 잘 몰라요. 그래서 월동 날 때는 어떤 생리로 지내는지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꿀벌은 동면하지 않습니다. 꿀벌도 뭐 잠 비슷한 걸 자고 쉬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면하지 않습니다. 얘네는. 우리가 아는 포유류가 에너지를 비축해놨다가 잠만 자고 봄 되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아요. 즉, 어, 겨울에도 몸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월동할 때는 여왕벌이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왕벌은 심부에 위치합니다. 봉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봉구 내부 온도가 중심 온도가 약 32도에서 37도 정도 돼요. 여기가 가장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왕벌은 하나밖에 없어서 무조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심부의 위치에서 여왕벌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옥살산 훈증을 했을 때 바깥에 있는 벌들이 죽더라도 여왕벌에 피해가 없는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심부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 월동 시에도 일벌은 역할을 나눕니다. 꿀벌은 동면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월동 시에도 평소처럼 이 봄, 여름, 가을처럼 역할을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을 발산하는 벌이 있고, 그리고 열을 전달하는 벌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공기를 차단시켜주는 벌이 있습니다. 벌통이 있으면은 벌들은 항상 요 소비 사이에 자기들끼리 칸을 나눠서 있게 됩니다. 지금 요게 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아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아래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건데, 요렇게 있으면서, 어, 안쪽에서는 이제 열을 발산해요. 안쪽에서는 열을 발산하고 안쪽에서 발산한 열을 요런 데 있는 애들이 이제 좀 전달을 해줍니다. 골고루 요 칸에 어느 정도 퍼지도록 전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맨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이 전달된 열을 받으면서 추운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오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요. 우리 싸울 때도 보면은 뒤에서 창 들고 막 옛날 중국 영화 보면은 우우 막 이러는 사람 있고 앞에서 방패로 이렇게 막는 사람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얘네 겨울에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애들은 내 몸을 방패로 해가지고 이러고 막 막아주고 있는 거고 안에 있는 애들은 열을 계속 창처럼 쑥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싹 내보내주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안에 있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먹이도 먹여주고 또 지들이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평소처럼 먹이 먹는 거는 평소처럼 하고 있고요. 요런 식으로 열에 관련해 가지고 역할이 나눠지기 때문에 위치를 계속 바꿉니다. 위치를 계속 바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벌침벌을 잡기 때문에 벌 뚜껑을 열어볼 일이 좀 많아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됐는데 겨울에 관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요렇게 벌통 사이사이에 이 소비 사이사이에 막 있습니다.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얘네들이 꾸물꾸물, 꾸물꾸물, 꾸물꾸물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관찰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 관찰하느라 뚜껑 열어놓고 있다. 벌들 수명 한 여러분 막 30%는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관찰해 보니까 제가 일 때문에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꾸물꾸물거리고 이 봉구 안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물결 치듯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요, 서로. 역할이 한 3개 정도로 나뉘기 때문에, 어,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한 놈이 과로해서 죽는 걸 방지하고 서로가 요런 에너지 소비를 좀 골고루 분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에서 열발산한 애가 좀 바깥으로 가고, 또 더 바깥으로 가고, 또 바깥에 있던 애가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월동 날 때 벌들의 생리에 관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거 하나 가지고 오는 건데, 벌한테 맞춘, 이제 벌 규모에 맞춘 작은 통이 과연 월동에 좋을까? 요런 의문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는 이제 자료를 찾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 영어로 적힌 내용이 뭐냐면은, 꿀벌은 집을 데울 때도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뭐가 영리하냐? 자신이 점유한 구역을 데우는 데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벌통 내의 빈 부분까지 데우는 데에는 에너지를 절대 쓰지 않고, 내가 점유한 소비 사이의 공간만 데우는 데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얻는 거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벌들은 아무리 넓은 공간에 있어도 자기들이 감당 가능한 정도, 혹은 봄에 가장 자기들이 번성했을 정도, 필요한 정도의 집만 지어 놓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줄어요. 당연히 봄보다는 겨울에 개체수가 줍니다. 그런 개체수가 주는 시기가 왔을 때 그 많던 개체수가 데우던 공간을 작은 개체수가 데우냐? 요거에 대한 답변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벌들은 자기가 있는 모든 공간을 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치한 그 공간을, 그 위치를, 포인트를 데우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벌통이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은 벌들은 이걸 전부 다 데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비 사이, 내가 위치한 이 소비 사이, 여기를 데우는 데에만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에요. 월동 날 때 외부 포장재를 다 여기를 꽉 채워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벌들에게 맞는 너무 작은 집으로 무리해서 통갈이를 해줄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열이 되고 벌한테 맞는 좀 작은 집, 예를 들어서 봄에는 10매짜리를 쓰고 겨울에는 뭐 8매짜리, 7매짜리를 쓴다. 이러면은 벌들한테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건 플러스 요인이에요. 플러스 요인인데, 뭐 그 작업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겨울에 무리하게 작은 통으로 옮겨줄 필요까지는 없다. 또한 우리가 이 10매짜리 통을 쓸 때도 여기를 소비 빼고 이 공간을 전부 다 채워주는 분들도 계세요. 여길 전부 다 채워줄 필요도 없다. 왜냐? 채워주든 안 채워주든 벌은 이 빈 공간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이 은박보온재로 다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은박보온재 드러냈을 때 곰팡이 엄청 펴 있어요. 왜냐하면 벌들이 여기를 데우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엄청 피게 됩니다. 그래서 꽉꽉 채워주실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종봉 같은 것도 구매하고 좋은 벌 종자에 또 집착하는 분들이 많아서 가지고 와본 건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좀 답변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뭐 원문 따온 거고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요거는 2006년에 호주에 있는 시드니 대학에서 내놓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연구 자료입니다. 연구 자료인데, 제목은 봉군의 온도 조절, 봉군의 다양성이 안정성을 높인다라는 제목이었고, 요거 일단 읽어드릴게요. 유전적으로 확보된 다양성이 일벌의 온도 대응 임계점을 다양하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은 아빠가 다양한, 즉 아빠가 단 하나의 종봉이 아니라 여러 종봉의 아빠를 가지고 있는 벌통은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벌이 아빠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개체마다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 능력도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봉군 전체의 온도 조절 노동을 과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즉, 일벌 개체수 하나하나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추위가 각각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벌통 하나가 한 번에 열을 빡 발산하고 또 한 번에 열 발산하는 걸 끝내고 이런 작업이 아니라 개체수마다 다양하게 열 발산하는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극심하게 기온이 변동하는 그런 시기에도 봉군의 안정성을 가져다 준다. 즉, 봉군의 에너지 효율을 가져다 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여왕벌은 교미할 때 한 번에 최소 8마리 정도의 숫벌과 교미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숫자의 숫벌과 교미하지 못하면은 한 최대 3번까지도 교미를 하러 나가요. 제일 많이 교미를 하는 여왕벌은 20몇 회 정도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다양한 숫자의 많은 숫자의 숫벌들과 교미를 하는데 그 교미를 할 때 숫벌의 종류 있죠. 종자. 우리가 종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숫벌의 종자가 다양해질수록 봉군에게는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의 종자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봉군이 잡종이 될수록 월동을 나는데 더욱 유리하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벌의 종자가 다양해지다 보면은 어떤 애는 추위를 잘 견디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추위를 못 견디는 애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애들이 태어나서 결국에는 추위 잘 견디는 애가 추위 못 견디는 애를 도와주고 추위 못 견디는 애는 일찍부터 열을 내기 때문에 또 봉군을 좀 자기가 에너지를 써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선행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잡종이 될수록 봉군이 추위 월동을 나는데 더욱 유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월동 포장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요렇게 아시고 월동 포장 잘 하셔서 월동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요거 들으시고 바로 가서 월동 포장 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통 한번 들어보고 먹이 없는 통은 고체 사료 넣어준 다음에 월동 포장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월동 포장하시기 전에 먹이 상황 꼭 점검한 다음에 월동 포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동 포장하고 나면은 뭐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장하기 전에 먹이 빈통 있는지 없는지, 먹이가 좀 많이 빈 통은 고체 사료든 먹이장이든 넣어주고 포장 딱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시면은 벌들이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월동 포장하는 것 때문에 언제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어제 저희 한낮에 사진으로 제가 찍어서 커뮤니티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저희 한낮의 온도가 20도였어요. 20도. 그래가지고 벌들이 이번 주 내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지금 포장을 씌워놔도 될까? 이런 좀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언제 씌우지? 근데 고민이 되는데 밤에는 또 보면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아침에 서리가 다 내려서 벌통 위에 막 설이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커서 제가 좀 늦게 해도 되나?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저도 고민이 좀 많아서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꿈을 뭘 꿨냐면은 벌이 너무 추워서 소비마다 다 낙봉이 발생해 있는 꿈을 꿨어요. 막 소비를 열어보니까 심장에만 벌이 살아있고 나머지 막 내장에는 벌이 죽어서 그대로 붙어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좀 그 정도로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오자마자 좀 한 통 열어봤는데 그 정도로 막 낙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좀 이 통은 적어도 낙봉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다 끝내주시면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